2024년도 메디케어 관련해서 미셀레니어스라고 불릴 수 있는 몇몇 가지들 저희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나, 혹시 중간중간에 에러나 어떤 오미션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미리 사전에 고지 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그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판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경험이 없으셔서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고객을 도와드리다 보면 처음에 파트 A와 B를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다들 카드를 받게 되시는데 뭐 버지니아, 저희 있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요즘은 두 달, 석 달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뭐 해당 특정 스테이트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두 달 되고 석 달 됐는데 계속 기다리기는 좀 곤란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이분이 이미 카드는 나왔는데 배달 중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못 받으셨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기다리시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메디케어 카드 없이 메디케어 넘버와 그리고 이펙티브 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혹은 이미 메디케어 카드를 수년 전에 받으셨는데 분실하는 분이 더러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와서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하고 싶은데 혹은 서플리먼 하고 싶은데 혹은 파트 D 하고 싶은데 가입을 하고 싶어도 메디케어 넘버랑 이펙티브 데이트 없으면 저희가 진행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모든 고객,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도와드릴 고객들은 ssa.gov라는 사이트에 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sa.gov가 뭐지? 혹은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수주 전에 한번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리뷰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웨비나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보통 ssa.gov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분이 고객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디케어 베네핏 온리, 그러니까 소셜 연금은 아직 수령을 안 하시는 상황에서 메디케어만 신청하신 분들이 보이는 화면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에요.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65세가 막 되신 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장애나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소셜 베네핏을 아직 안 받고 계신 경우 메디케어만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이 보여질 거고요. 이렇게 보여진 화면에서 보면 여기 쭉 내려가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네, print, save or letter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고객이 메디케어 넘버와 이런 것들이 이미 발급된 상황이라면 메디케어 넘버와 그 다음에 이펙티브 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는 사실은 이걸 클릭했을 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는 사실 좀 상상이 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카드가 없어도 메디케어 넘버가 CMS 당국에서, 소셜 그 당국에서 이미 발행한 상황이라면 여기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는 요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PDF 파일이 보이고요. 우측 상단에 뭐 데이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성함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존 L. 스미스는 예, 가상의 인물입니다. 뭐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된 데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네, 이펙티브 데이시 언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중간에 이분의 메디케어 넘버가 뭐다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레터를 만약에 보시고 위쪽에 BNC 넘버라고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메디케어 넘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메디케어 넘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샘플에 있어서는 줄라이 2022년에 네, 시작을 했고 여기 보면 hospital insurance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파트 A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medical insurance라고 돼 있는데 이건 파트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줄라이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데이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줄라이 하고 뒤에 며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디케어는 이펙티브 데이시 항상 해당 월의 1일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July 1st가 되는 거고 파트 A, 파트 B 둘 다 July 1st에 effective date이 시작하시는 거고요. 메디케어 넘버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메디케어 넘버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신청을 해놓고 나 카드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고객의 ss.gov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화면을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런 숫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카드가 이미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받으셨다 그러면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분실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네, 가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파트 C든 서플리먼이든 파트 D든 가입을 도와드리면 되고요. 이분이 만약에 계속 그 카드를 없이 지내실 수는 없으니까 카드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디케어 카드 없이 고객의 메디케어 카드 넘버와 그리고 이펙티브 데이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 베네핏을 받고 계신 분들, 아까는 베네핏을 받는 분이 아니고 메디케어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까랑 화면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내가 돈을 얼마를 받고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네, 베네핏 베리피케이션 레터라고 해서 아까랑은 클릭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전에 그 베네핏을 받지 않는 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레터가 또 뜨게 되고요. 이 레터에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박스에는 현재 이 고객이 존 스미스가 얼마를 받고 뭐 얼마가 디덕트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베네핏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조금 전에 제가 상세히 살펴본 대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펙티브 데이트과 메디케어 넘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들 중에 채팅창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네, 그 채팅창을 보면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진행이 됐고 또 저 다음으로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트 B를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내서 끊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트 B가 끊어지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서플리먼도 다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드밴티지 플랜과 서플리먼은 파트 A, B가 다 있는 분한테만 네, 가입이 가능한데 파트 B를 돈을 안 내서 깜빡하고 돈을 안 내서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드밴티지 플랜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한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건 뭘까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제일 좋겠죠. 물론 이분이 소셜 인컴을, 그러니까 소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그 연금에서 파트 B 프리미엄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셜 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파트 B에 대한 돈을 나중에 쿠폰을 받아서 메일로 책으로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은행의 잔고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한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은행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인지를 좀 빨리 하시는데 메일 아웃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동안 깜빡 잊고 한 몇 달 지나면 네, 파트 B가 터미네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시켜 드리려면 사실은 파트 B를 은행에서 자동으로 예, 오토페이가 될 수 있도록 셋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파트 B, 오로페이, 오로페이먼트 셋업이라고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메디케어 이지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디케어 이지페이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는 메디케어 그 카드 없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는 ssa.gov라는 데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Part B Auto Payment Setup은 ssa.gov에서 하는 게 아니고 medicare.gov에서 하는 거예요. medicare.gov 두 개가 다릅니다. medicare.gov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물론 지금 말씀드린 Part B Auto Payment 셋업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걸으면 음, 어떤 해당 주나 어떤 그 고객한테 저희가 견적을 낼 때 여기서 견적을 내실 수 있어요. 예,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펄 D에 대해서 견적을 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medicare.gov는 에이전트들을 사용하라고 만들어 놨다기보다는 이거는 고객이 직접 본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건 펄 D 플랜이건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용으로는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내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오늘은 Part B 오토 페이먼트 셋업 고객을 위해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이 medicare.gov에 어카운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토 페이먼트 셋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medicare.gov에 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분이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분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어도 일단 아이디 그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인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 이쪽 그 어카운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서 셋업을 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Create an Account 이쪽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Create an Account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스텝 1, 2, 3가 있는데 first 스텝은 네, 메디케어 넘버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커버리지 데이시 언제인지 먼트가 뭐 이열이 언제인지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네, 그 파트 A에 대한 부분을 적으면 돼요.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케이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를 하고 가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스텝에는 고객의 인적 정보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성함,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사시는 집 코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끝에 네, 여기 어그리 한다는 내용 하시고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카운트에 해당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만드시게 되고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네, 스크립 퀘스천을 선택해서 앤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해당 내용들은
정할 때는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 노트 테이킹을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고객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에이전트 분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누르시면 어카운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올셋 이렇게 나오면 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뭐 레터도 뭐 컨퍼메이션 레터도 온다고 되어 있죠. 네. 뭐 굳이 레터를 받기 전에라도 크리에이트 그 어카운트가 크리에이트 됐으니까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방금 만드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보일 텐데, 이제 현재 그분이 갖고 계신, 뭐, 그분의 파트 A와 B, 그리고 뭐 일자 같은 것들이 보일 거고요. 위쪽에 보면 여러 가지를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쪽, Pay My Premium. 여기를 클릭하시면 셋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 정보와 기타 등등을 집어넣으시고, 오토페이먼을 셋업을 해드리면 고객이 혹시나 생기실 수 있는 파트 B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서 터미네이트 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필요한 고객이 있으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그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부터 셋업을 하면 물론 좋기는 한데 셋업 하는데 그 여기가 이제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돈을 안 내면 또 그 셋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업돼서 셋업된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메디케어에서 처음에 65세대 신청하면은 석 달치 먼저 내라고 이렇게 그 쿠폰이 날라오거든요. 그거는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내시고 그 다음에 셋업된 데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랩스 없이 돈을 계속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셋업이 돼서 그 오토페이가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처음에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셋업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네, 반드시 책을 보내서 돈을 먼저 납입하시고 그 뒤쪽에 셋업을 통해서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도 또 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medicare.gov에 들어오면 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실 수 있는 버튼이 방금 보이셨죠?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마이 그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실 수 재신청해서 발급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패스워드가 뭐냐고. 그래서 패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입력하시고 베리파이 패스워드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 직접 프린트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프린터로 프린트가 되는데 사실 그 뭐 컬러 프린트가 아닌 이상이야 이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 뭐 빨갛고 파란 카드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카드를 네,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컬러 프린터가 아니면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일반 종이에 나오면 얇고 그러니까 임시나 뭐 템포러리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무난하지만 장기간 그 보관하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네, 오를 메디케어 카드라고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케어 카드 받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방금은 medicare.gov를 통해서 받으셨다면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ssa.gov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쪽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네, 이게 첫 화면이고요. 예, 이것도 화면이 현재 메디케어 베네핏만,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신청해서 받고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의 화면과 그리고 연금까지 받는 분의 화면이 달라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 뭐 어렵지는 않겠죠. 여기에 그 메디케어 베네핏만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네, 카드를 리플레이스 해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그 정보나 기타 등등을 입력하시고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화면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와 그 다음에 소셜 연금을 다 받는 분의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네, Replace Your Medicare Card 똑같은 네, 그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네,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화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Mail My Replacement Medicare Card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새로 을 받으시려면 medicare.gov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ssa.gov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medicare.gov에 가시면 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지만 바로 프린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바로 뭔가 사용하셔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medicare.gov에 가서 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카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Form SSA 1099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게 어떤 폼이냐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 하잖아요. 이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하실 때 SSA 1099에 첨부를 해서 텍스 파일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은 메일로 집으로 배송이 되는데 이제 가끔 이걸 분실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뭐 버리신다거나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나거나 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나 이거 회계사가 가지고 오라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SSA 1099 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사실 뭐 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일단 로컬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나 SSA 1099 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발급해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화를 거셔서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프린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차이점은 한 가지씩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작년도 거만 나와요. 작년도 거만 온라인상으로 하면 그런데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요청하시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고객이 작년 것만 아니고 한 뭐 최근 5년 뭐 이렇게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온라인상으로는 안 되고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용이다라고 하면 전년도 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제가 지금 드릴 말씀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sa.gov에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 메뉴에 이렇게 보입니다. Replace your tax form ssa.1099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연금을 받는 분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디케어만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화면을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클릭을 하시면 다음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View, Print, Save Your Replacement 하고 요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것을 출력을 하거나 파일 형태로 네, 회계사에게 보내면 된다. 안내를 하시면 고객이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프린트하지 말고 나는 이걸 메일로 받고 싶어. 뭐 그런 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클릭했던 부분에 바로 아래 항목인 Request Paper Copy by Mail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주소나 기타 등등을 확인하고 메일로 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주소 바꿔야 돼. 나 이사했어요. 뭐 주소 바꿔야 되는데 혹은 이사는 한참 전에 하셨는데 아직 주소를 안 바꾸셨어. 그래서 나 주소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제 판매를 하시다 보면 그 가입자분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주소가 다르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ss.gov에 있는 주소와 그 현재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그런 문항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왕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ss.gov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메일을 보내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ssa.a의 그 .gov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그 메일들이 다 가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메일들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그 최근 네, 업데이트된 주소를 ssa.gov에 등록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dicare.gov도 있고 ssa.gov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다 바뀌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ssa.gov에 그 바꾸시면 네, 좋은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실 그 사실 그 ssa.gov에다 바꾸시면 좋은데 바꾸시려면 네, 메디케어 커버리지나 혹은 베네핏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이신 분만 에듀레스가 바꾸실 수 있어요. ssa.gov에서. 그러면 my medicare.gov에다가 내가 어카운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주소를 바꾸면 ssa.gov도 자동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 ssa.gov에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ssa.gov에 다시 로그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그 상단에 My Profi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네, 뭐 은행 주소, 뭐 기타, 은행 정보, 기타 등등이 있는데 두 번째 컨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니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없어졌어. 소셜 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예, 이런 경우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저기 소셜 오피스 가세요. 뭐 물론 이렇게 안내하셔도 무방하지만 뭐 고객과의 관계 혹은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한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시면 고객이 네, 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sa.gov에 로그인 하셔서 도와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연금을 받지 않는 분의 화면과 그리고 연금을 받고 있는 화면이 조금 달라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연금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한 화면인데 예, 여기 보면 뭐 크게 아주 명확하게 Replace Your Social Security Card라고 메뉴가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메뉴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베네핏을 받는 분도 예,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메뉴명이 똑같습니다. 네, Replace Your Social Security Card.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음,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영주권만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좀 다르고 프로세스도 다릅니다. 먼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소셜 스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네,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제일 쉬운 거죠.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 스테이트에서 거주하시는 스테이트에서 발급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네,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발급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해당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질문들을 다 답을 하시고 물론 처음에 보면 질문이 한 개만 보여요. 제 위쪽에 이메일 애드레스 뭐냐 뭐 이렇게 그러면 답을 해 나가면 계속 아래쪽으로 질문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은 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첫 화면부터 이렇게 모든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답을 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상세 사항들을 이제 쭉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나중에 다 작성하시고 서밋 하시게 되면 네, 온라인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이 간단하게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잘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메시지 보이시죠? 네. ss.gov에서 얘기를 해줘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려면 네, 다른 그 통로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컬 오피스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로컬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보이는 화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영주권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소셜 오피스를 찾아가셔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면 온라인상으로는 네,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네, 소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네, 이런 서류들 중에 필요한데요. 일단 상단에 있는 네, 이미그레이션 스테러스를 그 증빙할 수 있는 요 다섯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한 네, 본인의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제일 편하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그다음에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이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셀레니어스라고 말씀드린 네,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메디케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넘버가 지금 번호랑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메디케어 넘버 자체가 소셜 넘버인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메디케어 넘버를 그 새로 받으셔야 돼요. 예,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뭐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저희는 안내는 소셜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예, 옛날 메디케어 카드나 넘버 같은 걸 가지고 가셔서 새로운 걸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게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